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캐딜락의 순수 전기차 리릭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GM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캐딜락의 동일한 키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요. 잠금 열림, 그리고 시동 버튼,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캐딜락 리릭은 중형급 SUV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실제 차체 크기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일단은 전장이 5m에서 단 5mm 빠지는 4995mm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3m가 넘어가는 준대형급 SUV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디자인이 굉장히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묘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삭제되면서 이 그릴 부분을 조명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캐딜락이 날개 V자 형상을 조명 패턴으로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이 웰컴 세레모니도 굉장히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캐딜락 로고에도 조명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헤드램프도 캐딜락이 즐겨 사용하는 수직 패턴으로 된 LED 타입의 렌즈 여러 개를 박아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와, 저 차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고 절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하고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SUV 치고는 상당히 낮고 넓게 구성되어 있는 비율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있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사이드 뷰를 보고 있으면 이 차가 얼마나 큰 차인지, 그리고 얼마나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깨닫게 되는데요. 일단은 마치 쿠페형 SUV의 라인을 보는 것 같은 C필러 이후의 형태가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 A필러의 라인도 보시면 여느 SUV와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최대한 A필러를 낮고 슬림한 형태로 빼내기 위해서 캡보드 디자인을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팬더 부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캐딜락의 로고를 붙여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 부위에 충전구를 배치했고 또 충전구를 여닫는 버튼으로 사용하도록 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동으로 여닫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C필러를 굉장히 슬림하게 가져가면서 D필러를 굵게 표시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테일램프를 심어 놨어요. L자 형태로 테일램프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차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램프가 야간 주행 시에 봤을 때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시선이 가는 저 차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신박한 요소를 탑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날카롭지만 상당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을 추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캐딜락은 원래도 이 SUV 모델들의 테일램프나 헤드램프 형상들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적용해 넣음으로써 차체의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요. 리릭에서도 그러한 디자인 컨셉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체가 V자로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여기에 루프나 팬더 라인을 보시면 얼마나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65-501 20 사이즈의 스퀘어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20인치 휠이 사실 차체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도 어쨌거나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스포티한 차다 보니까 휠 디자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투피스톤 캘리퍼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고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물리 브레이크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캐딜락 로고를 눌러주면 전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테일게이트가 열리면 적재 공간이 상당히 크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또한 2열 시트를 버튼으로 접을 수 있도록 폴딩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또 파워 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단부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자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세차용품이라던가 여러가지 차량용품들을 탑재하면 좀 더 여유롭게 공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적재 공간 곳곳에 조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프리미엄 모델답게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모두 다 고려한 구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바닥 부분에도 고급스러운 캐딜락 로고가 새겨진 메탈 플레이트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캐딜락 로고 위쪽에 별도의 카메라 렌즈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용 렌즈는 하단부에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쿠페형 SUV답게 리어 와이퍼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후면 유리가 크게 더러워지는 일은 없었어요. 이 리어 스포일러 형태로 되어 있는 테일게이트 부분의 장식류들도 아무래도 와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도어를 열고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캐딜락 리릭은 도어 핸들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모델은 이렇게 차체 앞쪽으로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차체 뒤쪽으로 당겨서 열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중형급 SUV 수준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또한 헤드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쿠페형 SUV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설계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지만 키가 아주 큰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약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이 정도 눕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받이 각도를 크게 조절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느 정도는 약간 뒤로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는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성인들이 탑승하기에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발 공간이나 레그룸이나 헤드룸 또 등받이 각도 등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4인 가족의 패밀리 SUV로 쓰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VIP 의전용으로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의 사양으로는 열선 시트와 그리고 독립 공조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에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220V의 인버터가 준비되어 있고 USB-C 타입의 충전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뒷좌석에서도 도어를 열고 잠글 수 있도록 버튼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고 편의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겠네요.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탑승자들도 쾌적한 시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일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캐딜락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누려볼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가죽뿐만 아니라 우드 그레인과 또 크롬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럭셔리카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급진 프리미엄 SUV 중에서 전기차를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리릭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 시야도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설명들을 해드리면 지금 디지털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죠. 인포테인먼트와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커브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고 인체공학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나 고급스러움도 충분히 잘 갖추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중앙의 홈커버에는 지금 스티칭까지 되어 있는 가죽 마감이기 때문에 여느 럭셔리 카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고급스러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이외에도 퀼팅 패턴을 갖고 있는 시트 디자인이라던가 메탈로 마감을 해놓은 도어 핸들 부분, 이런 요소들도 럭셔리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 같고요. 센터 패시아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간결한 공조장치 컨트롤러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수납 공간이 열리는데 이 부분에도 고급스럽게 가죽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확실히 프리미엄 SUV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타입의 터치 버튼을 이용해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컵홀더를 비롯해서 무선 충전 단자, 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가 준비되어 있는 이 센터 터널 공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AKG의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오디오 음질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꽤나 수준급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시트 조작 장치는 도어 트림에 붙어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열선 통풍 시트도 지원하고 메모리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부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이 부분에도 고급스러운 가죽 마감을 해놨거든요. 때문에 확실히 럭셔리카로서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리릭의 유일한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다는 건데요. 디지털 클러스터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마련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HUD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아쉬움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리릭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외에 주차 편의를 위한 서라운드 뷰 기능은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장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양에는 슈퍼 크루즈 기능이 빠지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수 없다는 게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상품성은 꽤나 높은 편이고 가격 대비 가치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캐딜락 리릭의 실내외 공간과 디자인, 상품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차의 주행 감각과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올게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